비장의 생리. 첫 번째, 비장영. 이 영은 영양 물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받아들이면 육부, 위, 소장, 대장 이런 육부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해요. 그러면 육부에서 소화시켜서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면 그걸 수곡정미라 그래요. 수는 물, 곡은 곡식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육부 소화기관을 거치는 동안에 수곡정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부가 소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수곡정미를 비장이 흡수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영양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비장영, 비가 영을 저장한다, 그런 뜻인데요. 비장이 수곡정미를 흡수해서 영으로 만들면 그 영을 어디에 저장하느냐면 전신의 기육에 저장을 해요. 간장혈이라고 할 때 혈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간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육부에서 소화시켜서 수곡정미를 추출해서 그 수곡정미를 비가 흡수해서 기육에 저장해 놓은 물질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양물질이죠. 그러면 그 비는 그 영을 어떻게 하느냐? 폐에 보내주면 기가 되고, 간에 보내주면 혈이 되고, 콩팥에 보내주면 정이 되고, 마음 심자 심에 보내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심장에서 말하는 신은 정신, 의식, 사유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흡수한 수곡정미가 기육에 저장이 되면 영이라 그러고, 그 영을 나머지 5장에 나누어 주면, 나누어 주는 과정을 운화라 그래요. 그런데 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운화이고요. 이 운화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수곡정미를 흡수해서 전신의 장부와 경락과 조직 세포에 전달해주는 운화를 수곡운화라 그래요. 한마디로 영양물질을 전신에 고루고루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수곡운화라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영양물질을 가지고 물질 대사를 끝마치면 노폐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물질을 수습이라 그래요. 이 전신의 장부와 경락과 조직과 기관에서 영을 소비하고 남은 그 찌꺼기를 수습이라 그래요. 이 수습을 거두어 들여서 땀이나 소변으로 나가도록 운화하는 기능을
수습운화라 그래요. 그래서 흡수한 수국 정미를 기육에 저장하면 영이라 그러고, 그 영을 전신의 고루고루 분포시켜주면 수국운화라 그러고, 사용 후 만들어진 노폐물을 거두어들이는 기능을 수습운화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비에 병이 들면 얼굴이 노래져요. 늙은 오이 색깔이라 그래요. 입술이 노랗게 되든 얼굴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든 일단 비에 병이 생기면 청, 적, 황, 백, 흑이라고 하는 오행과 오색을 연결했을 때 토에 연결된 색깔이 황색이에요. 그래서 토에 병이 들면, 비 위에 병이 들면 안색이 늙은 오이 색깔이라 그래요. 특별히 입술은 비의 기능이 드러나는 오화에 속하기 때문에 입술 색깔이 누렇게 되면, 핏기가 없어지면 비의 병으로 보는데요. 얼굴이 노라면서 살이 빠지면 수국운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양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얼굴이 누르스름한데 얼굴이 퉁퉁하게 부어 있어요. 그러면 비의 운화 기능에서 수습 운화가 안 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비, 주, 사, 오지, 실정 오지에서 노, 희, 사, 비, 공이잖아요. 오행과 오장과 오지를 연결했을 때 토와 연결된 정지가 사예요. 생각. 뭔가 골똘하게 깊게 생각하는 걸 사라 그래요. 상사병도 일종의 비의 병이에요.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람들은 비를 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76세 된 어떤 할머니를 치료하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왜요?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잔대요. 아니, 무슨 생각을요? 노인학교에서 맡은 어떤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76 할머니 가슴 속에도 상사병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어쨌든 골똘한 생각은 비의 정지이고, 비가 약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을 너무 깊게 하면 비를 상해요. 어떤 일을 정말 심사숙고하다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비의 기능 여하는 입술에 나타나요. 그래서 입술이 붉고 윤기가 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 창백하거나 윤기가 없으면 이건 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이 부족한 거죠. 또 입술이 누르스름해지면 이것도 역시 비의 병이에요. 입술이 메말라요. 건조해요. 그러면 비의 음이 부족한 거예요. 입술이 부족하다 못해서, 아니 마르다 못해서 입술이 터요. 부르튼다 그러죠. 그러면 음도 부족하고
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 하나만 봐도 비와 연관졌을 때 어떤 혀를 쓸 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푸르스름하다, 어혈일 가능성이 많아요. 비가 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열, 허, 실, 조, 습을 입술만 봐도 짐작이 되는 거예요. 입술이 막 헐어요. 입술에 뭐가 막 나요. 그러면 이건 비의 열. 왜냐하면 19병기에 이런 게 나와요. 재, 통, 양, 창, 계속, 어심. 하여간 종기, 뭐가 헐어.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해. 이건 다 심열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입술에 뭐가 나요. 그러면 비열. 입술이 메말라요. 그러면 비음 부족. 입안이 구설생창이라고 막 태여요. 그것도 비의 열이나 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봐도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 오장이 자연계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오관이라 그러잖아요. 오행과 연관해서 목설, 구, 비, 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 비, 위와 연관된 관문이 뭐냐면 입이에요. 입술이 아니고. 입이 비와 연관됐다는 뜻은 식욕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너무 좋아요. 입맛이 없다는 뜻은 속이 냉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맛이 너무 좋다는 뜻은 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비의 증상으로 보고 접근하고, 그 다음 비주 사말, 비주 사지. 이 말은 팔다리가 어떤 증상을 보이면 비의 증상으로 먼저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팔다리가 꼼짝도 하기 싫고 무거워요. 그러면 습이잖아요. 손발이 부어요. 그러면 습이잖아요. 그럼 비의 습으로 보고, 팔다리가 움직이기도 싫을 만큼 힘이 없어요. 그러면 비, 기, 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치료 지원력 하겠지만 손발이 차갑다. 그러면 일단 비주 사말이니까, 비주 사지이니까 손만 차가운 것도 아니고 발만 차가운 것도 아니고 손발이 다 차갑다. 그러면 일단 비를 의심해요. 그리고 복진을 해서 중환이나 장문에 압통이 나타나면 비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는 어디에서 반응이 나타나냐면 신지요부란 말이 있듯이 허리는 콩팥이 위치한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위치한 곳은 어디로 보느냐면 대복으로 봐요. 대복은 배꼽에서 명치 사이, 소복은 배꼽에서 치골 사이, 뭐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비가 위치한 부위를 대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배꼽하고 명치 사이가 복진할 때 차가우면 비한으로 보는 거예요. 비양으로. 배꼽에서 명치 사이가 뜨거우면
열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대복을 비가 위치한 곳으로 본다. 그러면 비의 생리를 대충 했어요.